네, 안녕하십니까. 황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재무회계 풀면서 어떻게 보면 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좀 시간 내에 좀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하고 궁금해하시길래 회계하기를 주어진 시간 내에 40분 내에 어떻게 이게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출문제 쓴 거는 20년도 세무사시험 1차 시험 회계학 개론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유는 19년도 리스 전면 개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20년도부터는 개정이 거의 없어서 지금이랑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이걸로 문제를 뽑아봤고, 문제를 미리 풀어 오시고 나서 제 풀이 방법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푸는구나, 저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도 문제 풀 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분명히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 연습이 되실 거예요. 연습이 되실 거라서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수업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면서 수업 때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저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순서는 제가 실전풀이 하실 때 순서는 첫 번째는 단원이 먼저 파악을 해요. 이게 재고자산 단원이구나. 두 번째, 물음이 뭔지를 봐요. 봤을 때 이거 매출원가를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에 그걸 풀기 위해서,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라가 뭐가 있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연습서나 객관식 문제를 연습할 때 매출원가를 풀 때 필요한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익숙한 틀에 넣어서 그냥 그대로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돼요. 틀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료들을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찾아서 보시면은 훨씬 더 속도가 많이 빨라지실 거예요. 풀이 과정이나 메모는 최대한 적은 게 좋아요. 우리 계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럼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더 늘기도 하고, 그거를 굳이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자료는 적을 필요 없이, 자, 금융자산 부채다, 현금 흐름만 딱딱 기재해 주시면 되고, 필요한 자료만 문제 최대한 적어주시는 쪽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일단 말없이 제 페이스대로 문제를 풀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풀이를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만 풀 거고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자, 문제 4번부터 잡설 없이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자. 자, 시간은 1분 4초 정도 소요됐고, 풀이 과정들을 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현재 X년도 10월 1일날 취득가액은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물어보는 게 먼저, 단어는 일단 유형자산 문제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겠구나. 유형자산 대부분 다 그림 그려서 푸실 거예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뭔지. 400만 수령하고 처분했을 경우 처분 손익을 물어봐요. 처분 손익 물어볼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료는 처분 당시, 처분 직전의 장부 금액이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장부 금액 구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죠. 10월 1일 날 자산 취득가액 기재, 그다음 최초 사건 발생 시점이 X2년도 4월 1일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요. 기준의 취득 같은 경우에는 월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5년이면 60개월이고 잔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삼각 대상 금액은 전체 금액, 60개월 중에서 경과한 기간이 6개월 경과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비 뺀 금액을 바로 구해요. 삼각비를 굳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구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당시에 120만원 지출해서 자산가액이 올라갔죠. 적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이나 정해법은 삼각 대상 금액 가지고 생각을 하죠. 여기다가 장부 금액 마이너스 잔존 가치 뺀 금액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한 번에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정리하실 때 분모 일단 찾아서 적어주세요. 1, 2, 3, 4, 5, 6, 7, 8 다 더한 금액 36 적어주시고, 여기 위에 분자에 8 하면은 36분의 8 하면은
X2년도 4월 1일부터 X3년도 4월 1일까지 삼각비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X3년도 4월 1일부터 X3년도 7월 1일까지 삼각비도 궁금하잖아요.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야. 36분의 7 하면은 3년도 4월 1일부터 4년도 4월 1일까지 삼각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7월 1일까지 삼각비니까 3개월치 구해서 한 번에 정리해주면은 X2년도 4월 1일부터 X3년도 7월 1일까지 삼각비가 나와요. 그 금액을 여기다 빼주시면은, 장부 금액에 빼주시면은 현재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이 나올 거고, 요거를 400만 원에 팔았다 했으니까 처분 손실, 자산을 더 싸게 판 거니까 처분 손실 57,500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문제 5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말 문제라 가지고 27초 정도 걸렸는데, 자, 풀이 방법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문제 유형 먼저 봤을 때 재고자산이랑 뭐 수익이랑 조금 연결돼 있구나. 그 다음에 뒤에 기타 주제 중에 하나죠.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재고자산 유형이라 보면 되겠네요. 단원이라고. 물어보는 게 재고자산 손실금액을 물어봐요. 손실금액. 그럼 파악할 때, 자, 우리가 자산 이익률 이런 것들, 매출 총 이익률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채 비율이랑 매출 원가 가산율 이런 것들을 알면 되지.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뭐 다른 기타 율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져요. 여기도 내가 회전율을 모른다고 봤을 때도 자료에서 주어지죠. 지금 회전율은 매출 원가와 평균 재고자산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매출 원가를 분자, 그래서 평균 재고자산을 분모에 적어주시면 돼요. 매출 원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현재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 매출 원가율이 85%니까 85만 원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회전율이 680%다 적겠으니까 이 알파 값을 역산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85만 나누기 6.8 해주시면은 12만 5천 원이 평균 재고자산 금액을 얘기를 해요. 우리 회계에서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 합친 재고자산 금액에 나누기 2한 금액을 얘기를 해요. 곱하기 2 해주시면, 곱하기 2 하면은 기초 기말 재고자산의 합계액이 나와요. 25만 원. 근데 기초 재고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이 15만 원이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전체가 소실됐으니까 정답은 그냥 15만 원. 25만 원에서 10만 원 뺀 15만 원이 정답이 될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풀어보자. X 1년 12월 31일 날 자본 잉여금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리하죠. 이것도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네, 풀이 과정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풀이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단원인지 파악했을 때 자본 단원이구나. 두 번째 물음 파악했을 때 기말 자본 잉여금 항목을 물어보는구나. 이게 2차 시험용 주제라서 사실 초시생이라고 하면 걸러주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개념이 다소 좀 생소한 개념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리할 때 자본 기말 이런 것들,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소정, 자본금, 이익 잉여금 물어본다고 했을 때는 자본 변동표 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쭉쭉 적어주시고 나서 기초금액 정리, 자본 입력은 10만원 놓치지 않게 주의해줘야겠죠. 물음이 여기가 16만 5천원이 만약에 보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답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적어주시고, 사건별로 보죠. 2월 1일 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 현금 유입액과 자산 증가액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금의 변동과 자본의 변동은 대부분 유사해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현금의 변동을 구해주시면 회사 입장에서 돈 들어온 금액이 600주 700원, 발행비용 3만원 빼주시면 39만원 들어왔죠. 이거 자본의 계금액의 기재. 그 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증가한 주식수 600주 곱하기 주식에 대한 액면금액 500원 해주시면은 30만원 여기다가 기재. 나머지가 자본 입력금 기재 해주시면 돼요. 3월 10일 여기가 조금 지엽적인 부분 헷갈릴 수 있는 주제이긴 해요. 근데 정리했을 때, 자, 우리 주식 병합 분할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자본의 증가액이 그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기를 봤을 때 현금의 변동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현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은 0이구나.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익금 보전했다라고 했으니까 2월 결손금 보전했으니까 결손금이 사라질 거예요. 즉 손실이 사라질 거예요. 그까지 추정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본금 주식이 얼마만큼 사라졌는지 얘를 구하는 거예요. 3천주가 0.8주로 병합했으면 0.2주가 날라가잖아요. 곱하기 0.2주. 주식 수가 이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곱하기 500원. 자본이 전체 줄어든 금액이 30만원. 알 수 있죠. 그러면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은 5만원만큼 남는단 말이에요. 손실이. 그럼 나머지 5만원이 어디 들어가 있을 건지 자본의 이익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본 입력하면 자본의 이익 계정들, 자본 조정은 자본의 손실 계정들이에요. 근데 봤을 때 플러스 이익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현재 감자차손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손실 금액이 앞에 모여졌던 손실 금액이 없다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이익 금액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 11월 17일 날 8월 23일 5월 2일 화재보험금 수령했다. 이거는 이익이죠. 이익. NI이기 때문에 자본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 주시면 되고, 8월 23일 이익 준비금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해야 했다. 얘도 준비금 재원으로 그냥 주식수를 증가시킨 거기 때문에 자본 입력금에 영향이 없어요. 400주 곱하기 500원 하면 20만원이죠. 똑같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럼 9월 30일 기계 구입을 위해서 정보보조금을 수령했다. 이거 자산 차감 계정 또는 부채 인식하고 그냥 끝나죠. 자본의 손익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 주시면 돼요. 11월 17일 날 재발행했다. 이거 정리하실 때, 자, 650 곱하기 500 자기 주식 날라가는 금액 먼저 적어주세요. 두 번째, 한 주당 500원씩 50원씩 이익이죠. 곱하기 500 하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5,000원. 근데 앞에 손실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25,000원 그냥 그대로 기재해서 답 골라주시면 돼요. 합친 금액 정리해서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은 시간이 좀 걸려요. 계산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풀어볼게요. 그냥 계산별 원장 정리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풀이 왜 이렇게 했는지 볼게요. 소매제곱법은 저도 이게 강사님들 와꾸대로 또는 그냥 주어진 자료를 대입했을 때 특별한 뭐 문제 애로사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문제를 사용하는데, 일단은 자, 원가의 계정별 원장과 매가의 계정별 원장을 두 개 그려요. 두 번째는 자료 있는 거 다 끼워 넣을 건데
매입 판출이랑 비정상 파손은 재고가 들어오자마자 판매 가능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비정상 파손 바로 부러졌다. 매입 판출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간다. 판매 가능 재고 자체에서 여기 금액에서 없어요. 여기 금액에서 없기 때문에 비정상 파손과 매입 판출은 양쪽에서 다 빼주시면 되고, 정상 파손과 종업원 할인은 생각해보면 정상 파손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해주면은 원가로 들어가겠죠. 원가를 곱했을 때.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도 마찬가지. 원가 금액은 달라지면 안 되니까 매가에는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 파손과 종업원 할인은 매가의 대변 금액에만 더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다 적어주시고, 계산물 원장이기 때문에 차대가 항상 동일해야 돼요. 정리해주시고 자료 있는 거 다 끼워넣고, 뭐 순위날 같은 경우는 체크해주시면 돼요.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자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체크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가를 구해서 지금 저가 기준 선입선출법이라 적혀있으니까 저가 기준 선입선출법이니까 선입선출법에는 기초 다 무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가 기준이면 순위날 무시해 주시면 되고, 원가를 산정해서 그냥 기말 매가 기준 곱해서 원가 기준 재고자산 금액 구하고,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정답이 나와요. 5번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왜 이렇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재고자산 문제는 전부 다 총회법으로 문제를 풀고 전부 동일한 문제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 마찬가지, 조별 기준도 마찬가지고, 화재소실액이나 횡령액 구할 때도 항상 이런 식의 계산법 원장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이게 총회법으로 풀 수 있고 순회법으로 풀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 모든 문제는 총회법으로 문제 풀어요. 일관적인 풀이 방법을 유지하면서 속도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걸 계속 연습해 주시면은 더 빠른 방법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더라도 영향이 가지 않는 정도의 속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총회법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한 문제예요. 총회 정리하실 때는 기초금액 기재, 매입금액 기재, 판매 가능 재고의 합계액 기재인데, 기초재고 모르니까 알파 해주시고, 여기 알 수 없으니까 모른다 해주시고, 두 번째 기말에 장부서량 곱하기 시도금가를 적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줘요. 그리고 판매 가능 재고 금액에서 이걸 뺀 금액이 요 금액 매출원가 금액이에요. 조정 전 매출원가 금액. 그리고 나서 감모손실, 평가손실 빼주면은 정상감모 더하고 뭐 평가손실 더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는 문제가 친절하게 이게 정상적 수량 부족과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원가, 즉 조정 전의 매출원가 금액이 이 금액이라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 합친 금액이 계정불원장의 대변 금액, 정리했을 때 동일하니까 차변 금액도 요만큼 빼주시면은 정답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9번. 같이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이거 일단 단어 먼저 파악해 보면 현금흐름표 문제예요. 그다음 유효금 파악해 보면 직접법 문제랑 똑같아요. 직접법 문제. 정리하실 때 우리 현금흐름표는 직접법 문제 푸실 때 또는 간접법 문제 풀 때 와꾸를 통해서 막 암기해서 푼다기보다는 그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나중에 보는 게 나아요. 그렇게 풀기보다는 차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게 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전부 다 그냥 차대로 특별한 횡법 없이 푸는데, 요게 숙달되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차대가 숙달되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서 일단 지금은 보류해 주시고, 분계 연습이라든지 차대에 대한 연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봐주시면은 나중에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행거그래프는 심화 강의 듣고 계속 연습 풀고 나서 한동안 안 풀었어요. 행거그래프 문제를 아예 쳐다를 보질 않았어요. 문제를 제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차대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나서 이게 풀리더라고, 직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보내주시면 돼요. 문제풀이 방법은, 자, X1년도에 대한 기말의 현재 현금을 물어봐요. 기말 현금.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러면은 자본 금액, 즉 손익을 정리를 해주시고, 손익이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 다음 매출원가, 손상차손 금액이죠. 두 번째, 자산 부채 변동을 정리해주면은 그 값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즉 차대가 일치해야 돼요. 한 박스 차대가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 손익 정리하고 자산 부채에 대한 변동을 하나씩 정리. 매출 채권 2만원만큼 증가, 만원만큼 증가.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은 부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채 금액이 1,000원만큼 증가, 재고자산 2만원만큼 증가, 매입 채무 부채 2만원만큼 증가 했을 때 차대가 안 맞죠. 회긴 차대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차대 안 맞는 금액 28만 4천원이 현금의 증가 금액, 기초현금이 30만원이니까 기말현금은 58만 4천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감이 안 잡히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안 잡힌다고 하면은 일단은 보류해 주셔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 풀어볼게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왜 이렇게 푸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원 파악해보면은 지금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생각해보면은 손상차손 환입액을 물어봐요. 환입액, NI가 아니라 손상차손 환입액. 정리하실 때 기초금액 기재하고 최초의 취득원가 기재하고, 최초 사건 발생한 시점이 지금 X2년 말이죠. 그럼 X1년 말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요. X2년 말까지 쭉 땡겨와서 구해요. 정의법 연소학계법은 삼각 대상금액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금액, 내용수 10년이니까 나누기 10. 근데 X1년도 건 필요 없으니까 2년의 삼각비를 구해서 취득원가에서 빼주시면은 장부금액이 나와요. 정리. 두 번째, 회수 가능가액이 주어져 있어요. 회수 가능가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요. 순공정가 지향,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인 사용가치의 둘 중에 큰 금액 봤을 때 140만원이죠. 기재해 주시고 내려주시는데 뭐 이거 굳이 필요 없기는 해요. 나 원가모형인 경우에는 손상이 걸리는,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한도 체크 하시지 마시고 전후를 항상 같이 구하고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면은 답이 좀 더 수월하게 나와요. 자, 현재 장부금액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부금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삼각 대상금액 나누기 내용연수 8년.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4년 말에 장부금액이니까 이만큼을 140만원에서 빼주시면은 장부금액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손상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 구해주시면 168만원에서 뺀 금액 나누기 8 곱하기 2, 이게 삼각비. 그럼 1680 빼주시면은 1360 금액이 나올 거예요. 정리. 또는 이거 32만원 이렇게 빼서 답을 구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회수 가능가액이 4년 말에 회수 가능가액이 현재 둘 중에 큰 금액 15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에 걸리죠. 보통 일반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나와요. 23년도 우리 저희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문제나 아니면 1차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그 외에는 다 한도에 걸리게끔 출제가 돼요. 한도 체크를 나중에 하면 피곤하니까 바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환입 금액은 올라가는 금액 21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문제들 11번부터 문제들도 쭉 한번 같이 볼게요. 감사합니다.